이재명 후보가 오늘 충청 경선에서 압도적 격차로 대승했습니다.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그가 역대급 준비된 리더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뒤에서는 두창희의 손절 움직임 보고 드립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시작을 이곳 충청에서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충청의 선택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청의 선택으로 이번에 반드시 네 번째 민주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 후보 경선은 우리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뭉치는 여정이자 본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비전과 철학을 견주는 더 잘하기 경쟁으로 커지는 경선, 더 단단한 민주당이 되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원팀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3년 전 어느 날 국군이 걸린 대회전에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그들이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이 성찰하고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 뵙고 경청하고 또 경청했습니다. 전국 곳곳 삶의 현장에서 신음과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 12.3 내라는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12.3 군사 쿠데타는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무장 계엄군과 폭력 정권을 물리쳐서 경악과 공포를 경의와 찬사로 바꿨습니다. 내란 세력에 맞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에 나서게 한 것도, 계엄군에게 부당한 명령에 맞설 용기를 주신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은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키세스 시위로 한파에 맞서면서 귀한 빛을 들어 마침내 짙은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함께한 덕분에 희망이 살아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내란 수개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파면해도 내란은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 헌법까지 무시하며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내란 잔당들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내란을 온전히 극복하고 완전한 희망의 새 아침을 열어야 합니다.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위에 문화로 세계를 주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 우리가 목표하고 다다라야 될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가올 신문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경제력이자 곧 국력입니다. 대전과 충청이 앞서가는 과학기술 강국의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도해갈 미래입니다. 한 걸음 늦으면 도태 위험에 빠질 추격자 신세지만 반걸음만 빨리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의지와 열정 넘치는 유능한 도전자, 위기가 바로 기회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은 바로 혁신의 기회입니다. 정치, 문화, 가치 등 온갖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모방의 한계를 넘어 세계를 주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기와 변혁의 순간마다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해서 국난을 극복했고 새천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국난 극복의 DNA를 가진 민주당과 위기를 기회 삼아 장벽을 넘어온 저 이재명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뒤를 이어 네 번째 민주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새로운 것을 더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역할, 민주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입니다. 아마 지난 대선보다 더 원사이드하게 승리하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윤두창입니다. 오늘 조중동이 난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면 후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의 언행을 보고 겁먹은 개가 제 집에서 짖는다는 속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특히 복귀 후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한 말이 딱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집에 와서 허풍을 떠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심리는 패배자가 갖는 불안과 초조, 공포감에 사로잡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신당 창당 이슈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지자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내란 재판에서 최고형을 면하기 어렵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힘들다고 윤석열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추앙하는 존재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힘이 빠진 권력자에게 기대고 의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윤석열 주변의 풍경이 이를 일깨웁니다. 최근 윤석열 사저 앞에는 극렬 지지층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짐을 빼던 날 일부 지지자들이 몰려왔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집을 찾아오는 방문객도 뚝 끊겼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파면 후에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차 방문할 법도 한 지인들도 들르지 않아 썰렁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냉정한 현실을 마주한 윤석열은 혼자 격노하며 분을 사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한 윤석열 내란 옹호의 최전선에 있던 나경원, 홍준표도 대선 후보가 되더니 태세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는 윤석열을 영웅처럼 떠받들더니 이젠 표를 달라며 중도층에 애걸하는 모양새입니다. 머지않아 당이 살려면 윤석열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건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어쩌다 얻은 권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질로 얻은 것처럼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며 전형적인 권력을 잃은 폭군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격리밖에는 없습니다. 째깍째깍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